이번 사연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자에 미쳐 어머니가 남기고 간 돈을 여자에게 쓰던 아빠의 돈을 뺏고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사연 재밌게 듣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버지랑 연을 끊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같이 기구한 사연을 겪는 사람은 몇 없을 것 같아서 글을 쓰기가 민망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속을 여기다가 조금 털어놓고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서없이 적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뱃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일이 들어오면 하시고 없으면 안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그 부족분을 엄마가 다 채우셨죠. 엄마는 학교에서 분식집을 조그맣게 하시면서 학교가 쉬는 날에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인데 애들 셋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넉넉지 못한 형편이지만 애들 교육은 끝까지 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친정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 셋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국립대에 들어가서 수석을 하며 장학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한시름 놓았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저랑 막내는 4살 차이인데 막내도 자기 앞가림을 조금씩 해주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항상 공짜로 오지 않는 법이라 하던가요? 저희 3남매가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고생한 거 다 갚아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평생 고생한 엄마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지 하늘이 무심하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백방으로 노력하며 엄마의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이 되어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고 저희는 병을 안 지 1년 만에 엄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했던 몇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절대 아빠를 원망하거나 척을 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들 건강한 거, 우애 좋은 거, 그리고 아빠를 잘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살았으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가족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재산이 꼭 저희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편지도 적어주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분식집 식당 일을 하면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모아뒀더라고요. 저희에게 아버지한테 절반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서 보태서 쓰라고 엄마가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 장례식 내내 기절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수의를 입고 누워 계신 엄마를 매만지며 엄마 좀 일어나봐, 할 말이 있단 말이야 하고 몇 번을 말하던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승화원에서 저는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중심을 잡고 버텨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엄마가 생각나면 장소에 관계없이 쓰러져 울곤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동생들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하나는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마다 울고 또 하나는 엄마 사진을 못 본대요. 눈만 마주쳐도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게 된대요. 엄마가 없는 세상은 아직도 낯설고 무섭고 서럽기도 하지만 더 안쓰러운 것은 엄마가 호강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남기고 간 그 돈을 평생 쓰지 않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동생들을 불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가 그냥 써버리면 되겠냐고 했어요. 동생들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곳에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였어요.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돈 벌러 가시면 일주일에서 한 달은 밖에 계셨고 어린이날에 어디 좋은 곳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랑만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항상 바쁜 존재였는데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1년쯤 되니까 아버지에게 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버지 55세 정도 되던 나이였으니까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여자를 만나거나 재취를 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저희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재혼을 하겠냐며 생각도 없다 하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걸 바라지 않을 거라며 운을 띄우더군요. 한 번씩 아는 아저씨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실 때면 저희를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아직도 피덩이 같은 애들을 나 혼자 어떻게 키우겠냐며 얘네 결혼도 시켜야 하고 그 뒤로도 뒷바라지 할 것이 수두룩한데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있을 땐 속으로 아빠 없이도 우리들 다 잘 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그것을 꺼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마음에 걸려서요. 그것만 없었어도 아마 아버지 안 보고 살았을 텐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엄마를 보면 할 말이 없을까봐 할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은 아저씨들은 아직 젊은데 혼자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너희가 좀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부추겼죠. 아버지는 저희한테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품겼고 기어코 선자리를 마련해서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그래도 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해도 됐지만 솔직히 자식들이 먼저 권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만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죠. 주말만 되면 이리저리 꾸며대면서 나갈 준비를 하니까 저도 동생들도 아버지 보기를 싫어했고 다들 자취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동생들과 저는 우리끼리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나가자고 했고 6개월 정도 돈을 모아서 허름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저희들 뜻이 그렇다는데 막을 수가 없겠다면서 알아서 살라고 했고 저희도 아버지에게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재혼해서 사셔도 된다고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동안 길러주신 거 아버지 고생도 있었지만 파라리 어머니 덕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재산은 마지막 유물 같은 거니까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사시는 건 아버지 자유니까 이해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지켜주세요.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아버지에게 엄마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할 때 나왔던 돈들, 보험금,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준 계좌 같은 것들을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우리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욕망을 감출 수 없는 존재인가 봐요. 아버지는 저희와 했던 약속은 새까맣게 잊고 엄마의 돈을 다른 여자들과의 생활을 위해 함부로 썼습니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하고는 생활비로 조금씩 야금야금 쓰더니 집이 너무 낡아서 여름이나 겨울에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서 가져가고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로 좀 들어간다며 또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엄마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본인 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쓰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너는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만 했으면서 이 돈에 대해서 무슨 권리로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안색을 싹 바꾸시고 마치 적을 대하듯이 이야기했죠. 아무리 여자에 미쳤어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새로운 와이프는 명품 가방 들게 해주면서 저희한테는 좋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를 떠나서 저희 엄마한테도 가방 하나 사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새파랗게 어린 년한테는 저렇게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분통하고 억울해서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아버지 차도 바꿔 집도 바꿔 이러라고 모은 돈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집에 쳐들어가서 두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동생들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같이 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하루 날을 잡아서 동생들하고 다 같이 새벽부터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빚쟁이처럼 닥달하러 온 줄 아셨는지 아버지는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고 저희는 이 집도 우리 엄마 집이라 엄연히 상속은 우리한테 되는 거니까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아빠의 새로운 와이프는 일이 심각해질 것 같았는지 문을 열고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이야기하는 꼴이 마치 자기가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 같더라고요. 못 살기는 누가 못 살아요. 아줌마 우리 엄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거 몰라요? 당신 돈 들어간 거 있어? 저는 너무 열받아서 따귀를 한 대 갈겨버리려고 손을 치켜들었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는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이냐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남자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싸움이고 뭐고 당장 엄마 돈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콩가루 집안에 진흙탕 싸움까지 만들어서 개망신당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와버렸죠. 아버지가 제 편이 아니라 그 여자 편을 든 순간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선 가족이 아니라고 선이 그어졌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여자한테 제멋대로 돈찌르를 한다니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 뒤로는 아버지와 그 여자가 잘 사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엄마 돈을 가져오려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상담도 시작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상대 측 여자가 아빠랑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서 엄마의 재산이 그 여자한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 변호사 통해 조목조목 따져볼 명문을 만들어야겠다 싶었고 한 달 정도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눈치는 어찌나 빠른지 아버지는 제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늙고 병든 아버지에게 그러고 싶냐고 하면서 엄마의 유산의 절반은 네 몫으로 줄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고 했습니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게 아버지 돈도 아니면서 왜 유세를 떨어요. 절반이고 나발이고 저는 다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버지가 애써 선심 쓴다는 듯이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저한테 절반을 주면 나머지는 그 여자한테 쓴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치 자기가 희생양인 듯 자식들 위해서 참고 사는 듯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무능력한 아버지라는 걸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동생들과 더욱 의기투합해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올 요량으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하던 즈음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새 여자가 맨날 운동하러 간다면서 나가서는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집 주변 슈퍼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찜질방 주인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새까맣게 속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 옆편네 아주 유명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남자 후리고 다닌다고. 단물 쏙 빠지면 그냥 혼자 토끼년이야 그년이. 사람들은 그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맞고 아마 아버지가 몸이 아파지거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 바로 손절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갈아탈 다음 사람이었던 거겠죠. 아버지랑 비슷한 또래의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딱 봐도 돈 보고 접근한 티가 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진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아버지 인생 똑바로 못 살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엄마 재산 다 가져올 건데 지금이라도 그 여자 버리고 엄마 생각하면서 살라고. 그럼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우리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저희에게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한 자식들이라며 욕을 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파? 당장 나가! 저희는 늙으면 추하고 외로워질 텐데 괜찮겠냐고 후회해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남겨놓은 편지를 가지고 재산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변호사가 이미 정확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싸워볼 만하다고 하더니 정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면서 아버지는 저희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냈지만 저희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동생들에게 우리를 먼저 버린 인간들이니까 아쉬워하거나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엄마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니들이 천륜을 버리고도 잘 사는 집 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떠났고 옆에 새 와이프의 표정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마치 볼장 다 봤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지의 새 와이프는 아버지가 사준 백이랑 옷가지들을 가지고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네요. 휴대폰 번호도 싹 바꾸고 자취를 감췄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고혈압이 심해져서 쓰러지게 되었고요. 말년에 안쓰럽게 된 거죠. 사람이 한 치 앞만 조금 멀리 보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힘이 없어지고 입원해서 몸을 관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제야 저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저희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요. 자기가 당뇨에 고혈압에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말년에 너희들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는데 그게 저희 때문에 얻은 병도 아니고 평생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여자들 만나느라 생긴 거니 걷어줄 여자 만나라고 했죠. 아무리 아버지라도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할 때나 잘하지 이제 와서 그러냐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일수록 더 철저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생들 불러다 놓고 말했어요. 혹여라도 아버지 살펴주는 사람 있으면 나랑도 인연 끝나는 줄 알라고요. 너희들 판단을 존중하지만 나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살펴주는 동생은 동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동생들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근데 제 남동생은 아버지를 말없이 살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모른 채를 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남동생에게 몇 번 난리를 쳤다고 해요. 제가 동생들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동생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을까요? 네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 남동생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채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수고를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란 사람은 평생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네요.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를 못 본 채 하고 지내고 싶으신 거죠? 근데 남동생이 짠해서 남동생을 돕고 싶은 거고요. 속 깊고 정 많은 맏딸에게 책임을 지워주고 떠날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스니님이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